네, 이번 마지막 순서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포트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4822, 02-4822로 전화 주셔서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포트 상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장님의 얘기를 들어볼 시장의 주제는 뭔지 공개를 하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골적인 수급 게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오징어 게임인가요? 한 요즘- 명만 살아남나요? 요즘 뭐 시장이 완전 네.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뭐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은 어제 웃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한 업종이나 종목 쪽에 수급이 확 밀려 들어가서 이제 그쪽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띄는 업종도 있었지만 또 어떤 업종을 뜯어보게 되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 재료만 갔으니까. 그렇죠. 그랬고 IT의 원투펀치도 마찬가지였고 IT 중소형주에서도 그런 그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초점을 잡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점과도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종목 픽을 할지에 대한 힌트도 사실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같은 업종 내에, 그러니까 동네는 잘 찾아갔는데 1번지를 가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2번지 가서 웃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제를 예를 들면 어제 정부 정책을 등에 업은 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예를 들면 원전, 위드 코로나, 그리고 뭐 조선, 이런 쪽은 어제 뭐 정부의 멘트에 그냥 바로 힘을 얻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섹터가 약간 테마군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었고, 그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극심한 온도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코스피 차트 보자고요. 자, 일단은 뭐 미약하게나마 이제 시장의 여건들은 좋아진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의 매수로만 지탱해왔던 수급에서 어제 미세하나마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죠. 390억을 매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힌트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대형주를 사지 않았어요. 코스피를 390억을 샀는데 대형주를 사지 않고요. 중형주에 510억을 매수했고 소형주에 260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제한적인 매수세를 밀어 넣어줬는데 역시 지수 게임은 아니고 얘들도 액티브한 섹터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어제 큰 어떤 그런 수급 상황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기존의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금융투자 패턴의 매수 기조는 유지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중소형주 중심이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외국인도 종목에 집중하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은 시장을 여러분 그렇죠. 산다기보다는. 시장 안 사잖아요. 네. 390억 갖고 시장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선물 한 1, 2천억 사면 되지. 네. 자, 요거 이제 힌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율 볼게요. 환율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좀 안정됐어요. 뭐 이전에 좀 떨어진 부분들은 위안화 절상 때문이라고 했다면 최근에 좀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는 쪽에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여건도 좋아졌고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와줬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는 또 들이대 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구간은 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업종 쪽은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테니까 업종 얘기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럼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이제 온도차가 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1.5% 이제 뭐 상승폭을 좀 축소하긴 했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요 부분이잖아요. 이제 8월 이후에 반도체 패닉셀 이후에 요 이제 10만 원대 전후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구간 위에 있을 때는 강한 지지대 역할을 했지만 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니까 요 기술적인 부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어제 0.6% 오히려 하락.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IT가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죠. 왜 하이닉스만 올랐을까요? 어제 뭐 하이닉스 이제 개별적으로 뭐 8세대 파운드리 뭐 이제 이거 양산한다 이런 소식인데 그런 이제 개별 이슈로 뭐 희비가 교차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논리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걸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IT 대형주도 그런데 동생들인 IT 중소형주도 같은 패턴이 이제 감지가 됩니다. 요거 유진테크예요. 유진테크는 어제 3.9% 좀 꽤 이제 상승폭이 크게 이제 나왔죠. 좀 키워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얘랑 이제 같이 거론되는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또 원익 IPS가 있죠.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제 자 1.1% 상승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IT에서도 뚜렷하게 이제 보였고,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에너지주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미국장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에너지주도 이제 요건 S오일이에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4.9% 거의 뭐 급등이죠. 뭐 S오일 정도가 요 정도면 요 정도 했는데 최근에 에너지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닌 에너지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SK 이노베이션은 어제 그냥 딱 보합.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희비가 굉장히 좀 교차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뚜렷하고, 이제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그 노골적인 스굿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노골적인 스굿 게임을 하나 이제 좀 확인시켜주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어제 뭐 위드 코로나 또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특징지로 하나투어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됐잖아요. 어제 하나투어도 뭐 거의 뭐 이제 종가가 고가로 끝나서 이제 6%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좀 길게 이제 늘어뜨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요때예요, 요때. 2020년 요때죠, 요때였죠. 자,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주가가 무려 40% 이상이 더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여행주 끝물 아닌가요?라고 오늘 채팅방에 계속 제가 그 많은 말씀을 분들이 드리려고 하는 댓글 겁니다. 남겨주셨거든요.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투어는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주가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훨씬 날아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하나투어가요.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영업 적자가 무려 2,400억. 작년에 1,150억 적자를 봤고요. 올해는 1,250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돈을 벌 수가 없었으니까요. 2년 동안 네. 2,400억 아주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하나투어가 정상적인 궤도일 때는 연간 영업이익, 그러니까 연평균 영업이익 베이스가 보통 250억 정도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어는 뭐냐면 최근 2년 동안 10년 동안 벌어야 될 영업이익을 2년 동안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투어는 제가 이제 저도 위드 코로나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참 장부를 보면은 좀 약간 현타가 와요. 이게 정말 시장의 본질인 건가? 이런 거를 외면하고 어떻게 주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라는 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투어는 제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런 쪽에 저도 종목에 관심이 있지만 이걸 보면서 하나투어만큼은 참 사기가 너무 참 장부 가치를 보면 도저히 살 그렇죠. 수 없는. 그러니까 연평균 영업, 그러니까 10년 벌 돈을 2년 동안 까먹어놓고, 물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나게 되면 이제 보복 소비다, 뭐 해외 여행에 뭐 대기 수요가 폭발한다. 아이 뭐 그 논리 알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보복 소비라는 논리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 부담이 크겠네요. 하나투어 이렇게 댓글 그리고 남겨주셨어요. 이제 또 하나 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결국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자 폭이 큰 어떤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은 사실 저는 유상증자 이슈가 좀 불거질 그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올라있을 때는 유상증자에 조달하기가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좀 그런 좀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뭐 한다 안 결국에 뭐 한다를. LCC 업체들과 같은 맥락인 그렇죠. 예, 거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에서 좀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시장이 그동안에 정말 노골적으로 스굿 게임을 해왔구나. 근데 하나투어를 보니까 역시나 그게 확인이 된다 이런 거고. 네. 어쨌건 지금 특징은 뭐냐면 전날 이 종목을 지켜보고 내일 사야지 했을 때 그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장 초반에는 시장이 좀 밀렸다가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낙폭을 이제 만회하고 반전하면서 끝난 거였는데 결국엔 장이 열려야 그날 이제 좀 들이댈 만한 종목이 보일 정도로 시장이 예를 들면 장이 딱 열렸는데 장 초반에 수급이 좀 이제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추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이 결국에는 좀 시세가 이렇게 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종목 픽을 하거나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종목 픽에 대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제가 이제 객장에 있으면은 이제 객장에서는 제가 이제 투자자 분마다 성향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퍼스트 클래스 포트로 대입하면 어떤 분은 그냥 지금 용평 리조트 하나 갖고 계시고 그냥 푹 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용평 리조트도 갖고 계시면서 뭐 트레이딩 종목 그냥 드나드는 거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뭐 또 이제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니까 뭐 어제 객장에 있는데 뭐 원전주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제가 딱 이제 보고서 이제 원하시면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퍼스트 클래스는 실시간 어떤 이런 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장전이라는 어떤 좀 환경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시간으로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갖고 올 수는 없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모두 다 이렇게 오롯이 잘 소화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매매에 좀 능숙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매매에 이제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종목을 갖고 올 때 항상 이쪽에 가장 가깝게 갖고 오려고 하는 거니까 설령 들어가서 좀 물리더라도 뭐 크게 물리거나 좀 그러지 않을 정도의 저는 그런 수준의 종목을 픽해오는데 알죠. 저희가 예, 다 알죠. 이런 차장님 성향으로는 네.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과연 종목 픽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종목은 제가 이제 결국엔 조금 이런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좀 픽을 해올 건데 대신에 이제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굳이 뭐 변동성이 큰 종목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의 어지러진 포트 점검은 계속 되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왜냐하면 포트 점검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뭐 수십 개 갖고 있는 게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점검을 할 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투자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심지어 지역도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시청자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계속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토대로 시청자분들이 이런 쪽에 가장 좀 궁금함이 크시겠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방송 주제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포트 상담, 종목 상담이라는 게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언제 팔라고 이런 단순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뭐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도 종목에 대한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차장님의 얘기에서 그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내 포트나 계좌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02000-4822, 02000-4822로 전화 주시면 조성호 차장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퍼스트 클래스 포트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점검 한번 하고 가려고. 일단은 저희 편입 종목 현황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네. 일단은 전략도 살짝 일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용평 리조트가 드디어 좀 색깔이 좀 나오네요. 어제 좀 상승폭이 커서 이제 수익률을 조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교 종목 다운 그런 맛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트레이딩으로 JNK 또 MS 오토텍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같은 종목 같지만 정규 종목과 트레이딩 종목 목적이 달라요. 정규 종목은 적어도 묵혀가지고 차 한 대 정도 사겠다라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트레이딩은 나 오늘 좀 고기 좀 뭐 먹고 싶어 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니까 트레이딩은 좀 가볍게 접근하세요. 정규 종목은 좀 끌고 가시더라도. 자, 뭐 JNK터 그리고 이제 MS 오토텍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규 종목인 용평 리조트가 최근에 좀 힘을 발휘해줘서 이제 그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고, 자, 종목별로 하나씩 이제 제가 AS를 해드릴게요. 일단 용평 리조트. 이땐 추세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죠. 추세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까 하나투어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 직전하고 대비했을 때 주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위드 코로나의 모멘텀은 저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그동안 여행이나 항공인 그런 아웃반도 쪽으로 위드 코로나 쪽의 수급이 노골적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올 차례가 되기도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가십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용평 리조트하고 휘닉스파크하고 하이온 리조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한 빅3 스키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통합 시즌권을 발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권 한 장이면 용평에서도 타고 휘닉스파크에서 타고 하이온에서 타고 그러는데 아마 가장 수혜를 보는 리조트가 용평 같아요. 그러니까 용평이나 휘닉스파크는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온 리조트는 이제 그 용평에서도 그 국도로 한 2시간 가야 되니까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십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최성수기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일단 목표가 6,600원 제시해 드리고, 요거는 아마 6,600원 달성하면 그냥 뭐 2차로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이제 JNK 히터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는요. 가격 전략만 좀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네. 트레이딩 종목은 솔직히 매수하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시세 안 나면 저는 그냥 버려도 괜찮다고 보는데,
최근에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자동차, 위드 코로나, 뭐 대체 에너지 쪽의 모멘텀은 유효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데 가격 전략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절가를 상향하고 목표가 좀 하향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표가는 기존의 8,000원에서 7,700원 정도로 소폭 하향하고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6,600원에서 6,900원으로 상향한다 이 정도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MS 오토텍도 그냥 가격 전략만 자동차 유효한데 목표가는 6,950원이었는데 6,800원으로 조금 낮출게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5,950원이었는데 6,050원으로 조금, 그러니까 레인지를 좀 좁히겠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할 말 다 못했습니다. 저희 네. 테슬라, 천슬라 얘기하려고 해야 했는데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못했고 스키시즌권 대박이 났대요. 팀원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시청자분도 있었습니다. 공부하시는 투자자분이 참 좋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